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다? 과장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부터 효과가 체감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나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보다 낭비했다고 느끼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1년 365일 중에서 365일을 자기 직전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때는 공부를 하겠답시고 투지폰을 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가 끝나고 독서실 1인실에 들어가서 공기계로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을 하고 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학원을 가는 날에는 학원을 갔다 와서 새벽 2, 3시까지 릴스나 유튜브를 보다가 잠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또다시 독서실에 가서 게임을 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평소에 한두 번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시험 바로 전날에도 3, 4시간씩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랬던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깨닫고 나서 낭비했다고 느끼는 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전교 200등에서 1등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해보고 나서 이게 나한테만 적용이 되는 방식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토록 게을렀던 제가 어떻게 낭비하는 날들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지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의 수백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나가세요. 처음부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뭐 짐을 싸서 가출을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를 공부하든지 간에 일단은 집에서 나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순공시간이 정말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는 종종 남 눈치를 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예요. 실제로 우리가 남 눈치를 봄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명, 30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떨린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압력, 압박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 명 앞에서 제대로 발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발표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외부의 관심이나 감시가 주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공부에 한번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공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끔 감시자를 두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을 보면 이거를 귀신같이 잘 알고 있어요. 카페든 스터디 카페든 독서실이든 나를 감시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공간으로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공부하러 와서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사회적인 압박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을 하고 공부를 더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집은 어떨까요? 나를 감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해버리면 어머니께서 나한테 왜 공부를 안 하냐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 뿐이지 부모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시시때때로 감시하지는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날리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감시자 효과라는 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어요. 미국의 한 공장에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본인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해요. 이런 원리로 집에서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져요. 집에 있을 때는 1시간도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가게 되면 2, 3시간은 어렵지 않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독서실 1인실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투지폰을 쓰던 시절에 독서실 1인실에 공기계를 들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서실 1인실은 말 그대로 1인, 나 혼자만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감시자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남 눈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삼각김밥을 먹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나를 감시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집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의 눈치를 쉽게 볼 수 있는 공간, 자연스럽게 감시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나 카페, 개방형 독서실을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순공 시간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음날 해야 할 공부를 전날 밤에 적고 자세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미리 적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왜 하세요? 그냥 체크리스트 만들어 두면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보기에 예뻐서? 다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언제 방황을 하고 시간을 날리게 되냐? 그건 바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이때 투두 리스트를 쓰게 되면 내 머릿속에 오늘 해야 할 공부가 딱 박히게 돼서 그거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만약 투두 리스트를 안 쓰게 되면 공부에 집중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잡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돼요. 결국 그 잡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오늘 하루 낭비했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투두리스트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두리스트를 적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적는다고 해도 공부하기 직전에 찔끔 적는 그게 전부죠. 그런데 저는 이 투두리스트라는 걸 전날 밤에 미리 작성을 하고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눈앞에 있는 과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영부영 흘려보내게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아예 놀아버리거나 딴짓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두리스트라는 걸 전날 밤에 미리 작성을 하고 자게 되면 우리의 뇌는 게으름 모드가 아니라 해결 모드로 전환이 되게 돼요. 우리가 공부가 싫다, 극혐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별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작을 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이어나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시작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작을 쉽게 만들어주는 툴이 뭐냐? 그게 바로 다음날 할 공부를 그 전날 밤에 미리 작성을 하고 자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본 사람들만 알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일어나서 최소 30분 동안은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 상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영상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수능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스마트폰을 쓰는 행위 30분이 단순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30분을 날려먹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쓰는 행위가 단순히 30분이 아니라 3, 4시간, 심지어는 하루를 날려버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하루를 패배로 시작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이긴 상태가 아니라 진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와, 아무리 주말이라지만 11시에 일어나는 건 진짜 개오바인 것 같은데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11시에 일어났다고 해도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아침을 늦게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죄의식을 가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11시쯤에 난 이미 글러먹은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첫 번째 말이 무너지면 그 다음 말도 쭈르륵 다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은 거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행위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 어른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에서 운 좋게 하나 맞아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시험에서 하나 실수로 틀렸다고 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애초에 이런 말이 생겨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쉬워요. 인간은 애초에 일희일비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되면 하루가 전체적으로 꼬여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저는 이거를 생각만으로 일희일비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애초에 아침을 이기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지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8시에 일어났다? 그럼 8시 반까지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만약에 알람이 울리면 딱 알람만 끄고 화면은 절대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밥을 먹거나 세수양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집에서 나가서 공부를 할 준비를 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30분이 하루를 완전하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딱 30분만 견디면 하루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멍청하게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중에서 365일을 후회하던 제가 게으름 때문에 현타를 느꼈던 날들을 줄인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뭘 하든 일단 집에서 나가세요. 두 번째, 그 다음날 해야 될 공부 투두리스트를 그 전날 밤에 모두 적고 주무세요. 세 번째는 기상 후 30분 동안 절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그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의 밀도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한 달, 2달, 3달 뒤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저만의 공부 노하우를 하나 둘씩 풀어가 볼 예정이에요. 만약 본인이 후천적으로 공부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